품이 있어 보이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성격이 좀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지 그러는데 이건 성격이 아니고요.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품위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입은 닫고요, 귀를 먼저 열어요. 꼰대들은요, 모든 대화를 내 주장으로 끝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첫 번째 제일 효과적인 게 AI 모드 사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냥 지혜로운 중도를 지키는 거. 안녕하세요. 한창수의 마음정비소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 들면서 좀 품이 있고 어차피 이제 잘생겨지고 젊어 보이긴 글렀으니까 품이 있어 보이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첫 번째가 좀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명 여유라는 이름에 마음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라는 게 감정관리 기능을 하는 데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그중에서 그 감정관리 기능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이 먹는다고 다 현명해지는 건 아닌 거 이제 다 아시니까. 근데 전두엽이 잘 작동을 하면 작은 일에 너무 좋아하거나 또 너무 화내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말하다가 누가 중간에 자르고 끼어들어와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좀 바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형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갔었는데 그 주최하시는 분들이 뭐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회장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는데 와, 6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이제 한 30년씩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있는 자리였는데 그 회장님 하시는 분들이 얘기들 하더니까 막 1시간 반, 8시가 되도록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좀 걱정이 됐죠. 저 직업병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병. 저거 어르신들 저거 화 못 참을 텐데 역시 몇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론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지잘난 척 좀 할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워낙 노화 자체가 이런 감정 컨트롤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유라는 게 뭐 사람이 타고나기를 성격이 좀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지 그러는데 이건 성격이 아니고요. 일종의 습관이에요. 뇌를 따지면 뇌의 사용 습관이라는 거죠. 평생 작은 일에 화내고 평생 하나하나 못 참고 안 그러면 무시당할까 봐 그렇게 살면 뇌 사용 습관이 그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의식적으로 한 템포 쉬고 감정 폭발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고 그러고서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 뇌가 바뀐다 그래요. 왜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뇌가 좀 플라스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네 인생 자체가 사실은 평생 수련하고 사는 거잖아요. 타고난 품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먹어서도 가다듬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품위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나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추한 어른이 되느냐, 품이 있고 가치 있고 싶은 어른이 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요,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을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 내가 해본 건데 말이야. 야, 그거 안 되더라.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입은 닫고요, 귀를 먼저 열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사실 듣다 보면 모르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뭔지. 근데 들으면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듣고서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소위 말하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인지적인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중간쯤 어디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대화에서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내가 해본 건데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친구랑 싸워봐야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요. 대화 내용은 없어지고
대화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남거든요. 품위 있게 늙으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꼰대들은요, 모든 대화를 내 주장으로 끝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얼마 전에 의정사태 있었잖아요. 젊은 의사들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저희끼리 일하면서 우리 때는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도 못 가고 일주일씩 그냥 양말 2개만 신고도 살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했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하고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훈계지. 예전에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나와 너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와 너는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당신도 존중한다는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내가 그냥 만나서 훈장질만 한다? 잔소리만 한다? 그건 나와 너가 아니라 그냥 나와 그것, 너는 나의 그냥 오브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품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대화를 나눠요. 내가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이 나보다 20년이 나이가 많다는 거를 까먹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랑 대화를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관점인데 좀 단정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품위가 있어요. 이게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예의죠. 나하고 만나는데 후줄근하게 그냥 늘어지는 옷,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은 옷, 그리고 냄새도 나.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자고 남자고 몸에 향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몸에서 약간 은은한 향기? 향수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태도 자체가 굉장히 정돈된 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 나는 나름대로 의관정제하고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품위의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남도 내가 어떻게 대할 건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머리는 산발이고 옷에는 냄새나고 손톱은 지저분하고 그래놓고 내가 원래 성격은 좋아, 말은 이래도 사실은 되게 털털해. 별로 안 통해요.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옷차림과 태도다. 명품 안 입어도 돼요. 그냥 깨끗한 셔츠, 정돈된 머리, 단정한 바지, 이런 것만으로도 품격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사회계급이 아니라는 거. 개인 의견으로는 중년 이상이라면 그냥 젊은 사람들처럼 입는다고, 그 영포티룩이라고 왜 그냥 티 입고 니트 입고 그냥 이렇게 가디건만 입고 다니고 이러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나이 들면 이 근육도 빠지고 늘어져요. 제가 보기엔 그냥 재킷 입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교양 없고 피하고 싶은 어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종종 있죠. 웬만하면 같이 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제 후배나 제 아랫사람 중에도 저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실은 걱정할 때가 종종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을 영원히. 왜 원래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이고 한 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고 한 번 장군은 영원한 장군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퇴임한 지 10년이 지나도 장군님이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사람이 심리학에 회상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과거는 다 아름다웠던 거죠.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라면 맛도 훨씬 맛있었는데 요새는 왜 그런 김밥이 없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현재 내가 겪는 결핍을 과거의 훈장, 내가 과거에 뭐였어 라는 걸로 덮으려 할 때인 거죠. 나 옛날에 잘 나갔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해줘요. 잘 들어줘요. 칭찬도 합니다. 근데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된다? 지쳐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공허함, 그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뒷모습으로 이해된다고. 과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앞에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발판이지 거기에 몸담고 사는 거주지는 아니거든요.
Here and Now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어른 두 번째, 청하지 않는 조언을 남발하는 분들이에요. 교양 없는 훈수꾼들이 있어. 왜 친구들 바둑이나 장기 두는데 옆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훈수 두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소리 듣죠? 빨리 가라고. 요청하지 않는 조언은요, 도움이 아니고 간섭에 가까워요. 모든 대화를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고 가르침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는 순간 관계는 멀어져요. 심리학에서 반응성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반항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왜 6살짜리 아이도 지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 청소년들 특히 할래도 내가 하지 누가 하라는 거는 안 할라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누가 하려면 하고 싶던 것도 괜히 하기 싫어져. 그게 사람인데 안 물어봤는데 조언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암묵적으로 넌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젊은 사람은 제자는 내 자식은 숨 막혀 해요. 진짜 지혜로운 어른들은요 질문을 기다린다고 해요. 이럴 땐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는 아니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 아니면 나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약간은 겸손하게 마지막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라는 여지를 주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아마 품격을 만들어내고 품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지갑은 닫고 입만 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받는 것에만 고착된 어른들이 있어요. 밥이라는 게 항상 남이 사고 도움은 항상 받고 감사 표현은 안 하고 그러면서 말은 많고 말하는 걸로 나름 밥값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관계라는 건 사회교환 이론이라 그래서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런 균형이 맞아야 사는 거죠. 친구도 그렇잖아요.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반대쪽은 착취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떠나요. 나이가 먹어서 윗사람이 됐다 그래서 받기만 해도 된다는 권리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호혜성, 레시프로시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호혜성의 덕이랑 마찬가지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배려받은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거. 인간관계는 그게 있어야 돼요.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진심 어린 감사,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워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켜요. 그렇다면 이렇게 품이 없는 어른들을 피할 수 없을 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젊은 분들 MZ세대들이나 또는 30대 또는 40대 지나시는 분들 보면 자기 방법이 있어요. 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제일 효과적인 게 AI 모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거 왜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감정 없는 리액션만 주세요. 그걸로 자극을 차단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차단이라고 말하는 기법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내 말에 이렇게 딱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말을 던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그 기쁨이나 본인이 원하는 즐거움 또는 착취적인 마음, 학대하는 마음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안 받는 거. 꼰대질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나 그러고 인상 쓰고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치려고 하면요 나만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은 오히려 신나하고 이것 봐라 댐비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화내면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나만 더 나쁜 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는 대신에 네 그런 관점도 있으시군요 라고 담담하게 남기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이게 변증법적 치료라는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현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왜 나르시스트 이겨내는 법 이런 거 영상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회색돌 기법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그 회색돌 기법처럼 아예 잘라내서 떠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보단 조금 약한 방법 AI 모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아닌 그냥 지혜로운 중도를 지키는 거.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리 두는 방법입니다.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대신 아이고 저 어른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비라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상태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어린 시절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면서 저 나이까지 갔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좀 편해지죠. 물론 이해한다 그래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경계는 분명히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그 사실 자체는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란 얘기예요. 내가 괜히 화를 난다는 건 내 손해니까. 사실은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핵심이기도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의 감정 조절 못하는 거, 그거에 내가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 컨트롤에만 집중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 물리적인 타임아웃을 선언하세요. 무례함이 선을 넘기 시작을 하죠. 화를 내기 약간 어려워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죄송한데 다음 일정이 바로 잡혀서요. 그리고 상대방 대답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노트북 챙겨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게 나의 품격이기도 하고요. 이게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경계 설정입니다. 칸트가 말한 자율성의 원칙이기도 해요. 나는 타인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어야 돼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하고는 오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예의는 지키세요. 왜? 나중에 가서 내 욕하지 못하게. 교수님, 그렇다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제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요. 나위로 권위 세우지 않는 거. 세상에 나이 40 넘어서 심지어는 50 넘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조금 한 30분쯤 지나면 그런 얘기 하죠. 저 실례지만 몇 학번이세요? 사실 그 질문은요. 본인의 고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다는 거지. 나이는요. 경험을 의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혜를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뭐 법적 권위냐 카리스마적 권위냐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이 있고 나이 많고 힘이 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나이가 있고 그 사람이 분대장이고 소대장이니까 내가 말은 들어주지, 과장이니까 내가 말은 들어주지만 그 사람을 권위로 인정하진 않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마음 안으로.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사실 진짜 존경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보고 배울 게 되게 많다. 그럴 때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존경이 나오는 거고요. 공자가 말했죠. 나이 50에 지천명이라고. 근데 이거 50대면 자동으로 쿠폰 나오듯이 알게 되는 천명은 아니에요. 평생 배우고 성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존경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분노 조절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서 이제 점점 화 조절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젊고 경험도 없는 것들이 자기 고집 부리면 화가 벌컥 나기 쉽죠. 버럭 화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품격은 무너져요. 화는 종종 뇌가 노화된다는 거에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충동 조절이 더 안 돼요. 그리고 이 화를 계속 머리 안에 쌓아두면 뇌 자체가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뇌 편도체가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나를 괴롭히는 걸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항상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돼요. 왜 나이 들면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예민해지고 화내는 어르신들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못 참고 예민하다가 화를 벌컥벌컥 터트리는 거죠. 한 번 터트린 화는 되돌릴 수 없어요. 물 한 바가지를 땅에다가 쏟아붓고 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느냐. 화는요, 내가 당하면 아무리 착해서 되갚아서 복수는 안 하더라도 마음 안엔 남아 있어요. 이거는 울분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화날 때는 그냥 숫자 세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자리 일어나세요.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맘대로 표현해도 되는 그런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프랙티컬한 건데 사생활 좀 캐묻지 마세요. 관심이나 참견은 사실 한 끗 차이인데 왜 좀 친해졌다 싶으면 한 2번째쯤 만나면 연봉이 얼마야? 결혼은 했어? 또 심지어는 나이 먹어서 만난 사람들 있지. 애가 몇 명이세요? 뭐 둘이세요?
아,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럼 다 이유가 있겠지. 뭐, 그거 왜 물어? 사실 그거는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얘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심리학의 자기 노출 이론이라는 거에서 보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고 내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을 연다 그래요. 생덱지베리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가까이 오라 그러기 전까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앉아만 있으랬잖아요. 억지로 캐내려고 하면 상대방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편안한 사람이 먼저 되세요. 제 경험으로는 안 물어봐요. 정신과 클리닉에 와도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한데 그거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잘 안 물어봐요. 어떤 경우는 한 1년이 지나서야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서 펑펑 울고 나서 그러고서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나이 많다고 사생활 좀 캐묻지 좀 마세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제발 나이로 권위 세우지 마시고요. 화 조절 좀 하세요. 감정 표현 아무한테나 안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사생활 좀 캐묻지 마세요.